수십 년간 우리는 별들 속에서 행성이나 신호뿐만 아니라 이상 현상을 찾아 헤맸다. 우주의 무언가가 규칙을 거부하는 그 드문 순간들을 말이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바로 그런 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태양계에서 세 번째로 기록된 항성간 천체인 쓰리 아틀라스에 대한 일상적인 관측이 시작되었지만 이는 훨씬 더 기이하고 훨씬 더 어둡고 무한히 더 중요한 무언가로 변모했습니다. 화성 너머 광활하고 차가운 허공 깊은 곳에서 웹이 감지한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빛이 아니라 인공적인 빛, 어떤 해성이나 소행성도 담지 않은 빛의 움직임, 반사나 굴절에 알려진 물리 법칙을 따르지 않는 흔적. 이제 천문학자와 천체 물리학자들은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혀 뼈속까지 오싹해진다. 쓰리 애틀라스의 정체는 무엇인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두려운 질문을 다시 불러일으킨 이 데이터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자. 우리는 혼자인가? 쓰리 애틀라스는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희미한 점으로 처음 포착되었으며 그 궤적은 태양계 내 천체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다. 분명히 우리 태양의 중력권 밖에서 탄생한 성간 천체로 알려지지 않은 힘에 의해 은하계를 가로질러 날아와 지금은 우리 근처를 조용히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전의 우마오아와 보리소프처럼 우주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초기 이미지에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항성간 천체와 달리 새 아틀라스는 비정상적으로 밝았으며 그 밝기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 등급은 추정된 크기나 구성과 일치하지 않았다. 비정상적으로 일정한 빛을 내뿜었다. 예상대로 어두워지지도 않았고 가스나 먼지 방출의 징후 없이 갑자기 밝아지지도 않았다. 전통적인 해성은 얼음이 녹으면서 폭발적으로 밝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 천체는 마치 내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처럼 꾸준히 빛을 발했다. 전 세계 망원경이 이를 관측하기 위해 방향을 돌렸고 적외선 스펙트럼을 들여다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웹-2,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투입되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지구에서 100만 마일 떨어진 라랑주 지점에 위치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별빛의 눈부심을 뚫고 그림자 속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 설계되었다. 새눈 아틀라스에 대한 그 시선은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켰다. 망원경의 장비들은 태양광의 자연스러운 반사와는 전혀 연관되지 않은 중앙 집중형 열 방출을 감지했다. 일반적으로 해성은 먼지와 얼음에 반사된 태양광으로 빛난다. 그러나 산미의 아틀라스는 내부 열 신호를 보였는데 이는 핵에서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이었다. 이는 산란된 빛이 아니라 직접 방출된 빛이었다. 열 분포도는 자연물체에 알려진 분포 곡선을 따르지 않는 패턴을 드러냈다. 희미하고 불규칙하게 맥동했으며 가장 불안하게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듯했다. 그 미묘하게 반복되는 리듬은 무작위성이 아닌 설계된 흔적을 암시했다. 나사와 유럽 우주국 ESA의 일부 과학자들은 이색적인 설명을 제시했다. 방사성 붕괴, 지하 마찰, 외계 동위원소 등. 그러나 더 많은 데이터가 유입되면서 그 이론들은 무너졌다. 남은 유일한 일관된 설명은 아무도 기록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 물체는 동력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웹, 허블, 지상 관측소의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쓰리 아틀라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알려진 어떤 천체와도 전혀 닮지 않았다. 그 궤적은 너무 정밀해서 혼돈적일 수 없었으며 마치 중력 우물을 통해 경로를 선택하고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회전은 비정상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표준 관성 편차를 무시하는 공전 운동을 보였다. 또한 태양 복사 근처를 지나갈 때조차 열을 흡수하지 않는다는 점은 웹이나 케이싱, 아마도 열로부터 보호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견이 이어졌다. 표면의 반사율 알비도는 일부 구간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웠으며 광택이 나는 금속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암석도 얼음도 먼지도 아닌 금속이었다. 이 함의는 천문학계의 충격파처럼 퍼져나갔다. 만약 금속성 구조체이며 에너지를 방출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연물을 관측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술적 산물을 관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복돼서 탐사선이라는 용어가 속삭여지기 시작했다. 신호등, 우주선, 심지어 인공물. 이것이 외계 우주선일 수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음모론 포럼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이제 암호화된 방화벽 뒤 기관 이메일에서 조용히 유포되고 있었다.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열 방출이나 궤도, 이상한 금속 신호가 아니었다. 바로 빛이었다. 광도 분석은 소름 끼치는 사실을 드러냈다. 세 개의 눈 아틀라스에서 나오는 빛은 좁은 스펙트럼 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광범위한 자연광 반사가 아니라 특정 파장을 통제된 방식으로 방출하고 있었다. 이는 LED 배열, 레이저 통신 시스템, 우주선 신호 비콘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게다가 이 대역에는 지구상의 통신 및 유도 시스템에서 흔히 사용되는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빛의 강도는 태양 복사에 미세하게 반응하는 듯했으며 마치 어떤 탑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빛은 무작위로 깜빡이지 않고 이상한 간헐적 펄스를 보였다. 천문학자들은 알려진 신호 모델로 데이터를 분석했다. 결과는 결정적이지 않았지만 무의미하지는 않았다. 일부는 이 펄스가 이진 시퀀스를 닮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회전하는 동력원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론은 부인할 수 없었다. 이 물체는 수동적이지 않았다.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의도적인 행동이었으며 우리는 이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데이터가 쏟아지자 MIT와 하버드 대학의 천체물리학자 팀은 아틀라스 3호에서 나오는 전자기 방출에 대한 심층 신호 분석을 수행했다. 첫눈의 주파수는 무작위처럼 보였고 스펙트럼에 흩어진 잡음에 불과했다. 그러나 주기적 패턴을 분리하기 위해 푸리의 변환을 적용하자 무언가가 드러났다. 정적 속에 혼돈 아래 속삭임처럼 묻혀있던 것은 자연적일 수 없을 만큼 정밀한 구조화된 반복 펄스였다. 이는 표준 이진법도 인간 기술에서 흔히 쓰이는 변조 방식도 아니었지만 의도적인 인코딩의 뚜렷한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 일부는 이것이 지상 기원이 아닌 수신자를 위한 반복 방송인 비콘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다른 이들은 텔레메트리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물체가 온 곳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신호라는 것이다. 불안한 점은 이랬다.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든 웹이 처음 감지한 이후로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3 아틀라스가 우리와 소통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대화하려 했고 어쩌면 그 누군가는 이미 그 신호를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듯했다. 이 발견 소식은 과학계와 국방기관의 최고위층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나이사 내부에서 유포되다 익명의 기자에게 유출된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 관계자들은 이미 전 세계 우주기관들과 협력하여 세 개의 아틀라스가 위협인지 판단 중이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무해하다고 주장했다. 수세기 전 제작된 고대 탐사선이 별들 사이를 사전 프로그램된 경로로 이동 중일 뿐이라고.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제기했다. 만약 신호를 전송 중이라면 수신자는 누구인가? 빛을 방출한다면 추진 장치도 있는 것인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왔다면 왜 지금인가? 보고서는 비록 희박하지만 세 개의 아틀라스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성 정렬, 전자기장, 심지어 고도 문명을 관찰하고 추적하고 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가능성은 비공개적으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만약 이 물체가 홀로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보낸 다른 무언가가 곧 도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아틀라스의 광도, 고항도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이 물체가 단순히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수확하고 있다는 혁명적인 가설이 제기되었다.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변동하는 물체의 광도 출력과 표면 아래에 내장된 태양열 지별 장치 또는 광자 흡수 시스템을 사용 중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화학적 반응 부재가 이를 뒷받침했다. 로와 이론가 그룹은 물체를 둘러싼 먼지 구름이 이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인공 구조물을 위장하는 위장막이자 태양 복사를 흡수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이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세 번째 아틀라스는 별에서 별로 이동하며 스스로 연료를 보충하는 무한한 심우주 항해를 위해 설계된 자급자족형 우주선임을 시사한다. 이 개념은 수세기 동안 휴면 상태를 유지하다가 조사 가치가 있는 항성계에 도달했을 때만 활성화되는 기계인 알려진 항성간 탐사선 이론 모델과 일치한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가 그 활성화를 유발했다면 메시지는 수신된 것이다. 국제우주기관들이 해답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한 가지 진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 외계 생명체 접촉에 대한 수십 년간의 추측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적, 과학적, 철학적 체계는 세계의 눈 아틀라스가 의미할 수 있는 것을 처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프랑스, 일본, 브라질 기관에서 유출된 내부 문서들은 모두 이 물체가 단순한 이상 현상이 아니라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첫 만남일 수 있다는 유사한 결론을 암시했다. 할리우드가 가르쳐준 것과는 달리 착륙도,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모습도, 즉각적인 해답도 없었다. 오직 데이터, 오직 빛, 오직 침묵만이 존재했다. 웹은 매일 그 물체를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제공하는 모든 해답은 두 가지 이상의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듯하다. 만약 이것이 접촉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방식에 따른 접촉이다. 조용하고 멀리 있으며 불안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초대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시일 수도 있고 우리는 이미 발견되었을 수도 있다. 천문학자들이 세계의 눈 아틀라스가 예측 가능한 궤도에 안착했다고 믿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그 물체의 광도가 급격히 치솟았다. 이는 태양에 가까워져서 서서히 증가한 것이 아니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여러 지상 관측소가 확인한 갑작스러운 플레어 현상이었습니다. 이 물체의 밝기는 2분도 채 안 되어 거의 40% 증가한 후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었습니다. 자연적 설명으로는 데이터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태양풍 상호작용의 흔적도 충돌 사건도 파편화 분해 현상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스위치를 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플레어는 단순히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물체의 열적 특성에 변화가 동반되었는데 마치 시스템이 가동된 듯했다. 이론가들은 이 물체가 태양에 근접했거나 우리의 관측 자체에 의해 촉발된 각성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만약 이 플레어가 의도된 행위라면 그것은 반드시 목격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 비정상적 밝아짐 직후 여러 우주기관의 궤도 계산은 또 다른 이상을 포착했다. 3 아틀라스가 더 이상 계획된 궤도를 정확히 따르지 않고 있었다. 미세하지만 측정 가능한 정도로 궤도가 변한 것이다. 중력만으로는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없었다. 경량 물체의 작은 궤도 변화에 흔히 희생양으로 거론되는 태양 복사압조차도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이 변이는 의도적이었으며 더욱 불안한 점은 새로운 궤도가 가리키는 방향이었다. 조정된 경사각으로 태양계 깊숙이 지구 궤도면과 더 가까워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물체는 더 이상 단순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상 차선을 변경한 셈이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중력 이상 현상이라며 신중을 당부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변화를 기동으로 보았다. 어떤 해성이나 암석도 시도한 적 없는 미묘한 궤도 수정이었다. 그리고 만약 세 번째 아틀라스가 제한적이라도
추진력이나 항법 능력을 지녔다면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유물을 관찰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했다. 우리는 움직이는 우주선, 의도를 가진 우주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물체가 웹 망원경과 허블 망원경에 탑재된 분광기 범위 내로 진입하자 과학자들은 더 많은 경고 신호를 일으키는 원소와 화합물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고반사 합금의 흔적, 히토류 원소, 그리고 가장 충격적으로 우리 주기율표에 기록된 적 없는 화합물과 유사한 분광 흡수선이 검출되었다. 이는 얼어붙은 성간암석 덩어리에서 발견될 법한 물질이 아니었다. 이것들은 인공적으로 제작되었거나 최소한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성된 것이 분명했다. 한 스펙트럼 프로파일은 알려진 어떤 화학적 과정과도 일치하지 않았지만 양자 재료 연구실에서 제안된 이론적 화합물과 매우 유사했다. 강렬한 자기장이나 양자 제한 상태에서만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는 물질들이다. 이 발견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물체로 인류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서 존재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우리 문명을 훨씬 뛰어넘는 문명이 최근에 제작한 고도로 진보된 물체라는 것이다. 물질의 본질은 어떤 신호보다도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비록 메시지를 해독할 수 없더라도 그 전달자 자체가 비자연적이었기 때문이다. 비자연적 기원을 가리키는 증거가 쌓이자 정부와 기관들은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명백한 긴박감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관측소 네트워크의 암호화 수준이 강화되었다. 연구팀들은 조용히 재배치되었다. 여러 대륙에서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위성 재교정 급증이 관찰되었다. 우주개발 국가들은 비공개로 비상대책 논의를 시작했다. 한 국제방위 컨소시엄에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세계의 아틀라스는 단독 방문자가 아닌 정찰선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물체의 특이한 구조, 안정적인 회전, 그리고 항성 간 거리에서도 작동 가능한 능력은 장기 관측 탐사선과 일치하는 설계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찰 중이라면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더 불안한 것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였다. 대학, 천문대, 군사지휘부를 가로지르며 하나의 소름 끼치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며 첫 접촉은 대화가 아닌 평가일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추측이 극에 달했을 때 세티 연구소의 한 대담한 팀이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들은 세계의 아틀라스 추정 위치로 직접 집중된 무선 펄스를 전송했다. 메시지에는 보편적 수학 상수, 주기율표, 그리고 인류의 기본 시각적 표현이 담겨 있었다. 이는 우주적 악수, 조심스러운 인사였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지만 응답은 없었다. 그러나 실험이 어둠 속으로 보낸 또 하나의 무응답 통화로 기록될 찰나 칠레의 한 감시기지에서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다. 좁은 대역의 반환, 펄스였는데 주파수가 어긋나고 왜곡되었지만 원본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타이밍이었다. 언어적 응답은 아니었다. 메아리도 아니었다. 핑, 즉 반사 신호였지만 수동적 반사가 아님을 암시할 만큼의 변이를 보였다. 신호는 처리된 뒤 되돌려 보낸 것이었다. 그러나 세티 팀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신호 자체가 아니었다. 바로 타이밍이었다. 응답이 전송 후 정확히 72시간 만에 초단위까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는 누군가 우리의 메시지를 수신했을 뿐만 아니라 지연을 계산해 의도적으로 답장했다는 의미였다. 반송 핑 탐지 이후 전 세계 관측소들은 기술적 이상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웹의 적외선 장비는 발사 이후 처음으로 불규칙한 열 분포를 보여주었다. 허블 합볼의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안정된 방향에도 미세 진동을 기록했다. 지상 망원경들은 세계의 눈 지도에 정확히 초점을 맞춘 순간 소프트웨어 결함, 오정렬된 별자리 지도, 설명 불가능한 픽셀 왜곡, 동결된 데이터 스트림 등 초기에 무시되었던 현상들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 결함들은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우리가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조율된 듯 동기화된 시간대에 발생했다. 유럽 우주국 깊숙이 묻힌 비밀 작전 싱크탱크에서 한 가설이 떠올랐다. 그 물체는 단순히 신호를 발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를 방해하고 있었고 선택적으로 간섭하고 있었다. 그 함의는 엄청났다. 수동적인 방문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는다. 정찰자는 숨긴다. 만약 그 물체가 우리가 무엇을 언제 볼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허용받고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다. 신호 사건과 기술적 장애 발생 며칠 만에 웹 업데이트는 지연되고 제한되었으며 결국 우회되었다. 공개 기록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 우주국은 장비 재교정에 관한 모호한 성명을 발표했다. 나사는 단순히 논평을 중단했다. 심지어 3i 아틀라스를 꾸준히 보도해온 권위 있는 학술지들조차 기사를 철회하거나 세부 사항을 배제한 중립적인 요약만 게재하기 시작했다. 천체 물리학계는 분열되었다. 일부는 기관들이 공개 전에 발견을 검증 중이라고 믿었다. 다른 이들은 훨씬 더 어두운 진실, 즉 이미 확인된 사실이 은폐되고 있다고 믿었다. 남은 소수의 독립 관측소들이 원시 데이터 스트림을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허위 정보와 추측의 홍수에 금세 묻혀버렸다. 한때 전 세계적 과학적 수수께끼였던 것이 이제 전략적 자산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역사는 정부가 발견을 기밀로 선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줬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죽어간다. 관측 대상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천문학자와 수학자들의 연합은 패턴 인식과 확률 이론에 의지했다. 그들은 더 이상 통신 신호를 찾지 않았다. 의도의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가장 끔찍한 패턴을 발견했다.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이 물체의 궤적은 표면상 자연스러워 보였으나 행성 위치에 대해 플롯했을 때 피보나치 홀을 반영했다. 이는 자연계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고대의 비례적 아름다움을 지닌 나선형이다. 그리고 우연히도 많은 지구 기반 통신 프로토콜에서도 발견된다. 더욱이 궤도 수정 시점, 광선 플레어, 심지어 핑 응답까지 모두 소수 순열과 연관성을 보였다. 이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았다. 이 패턴들은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이는 3 아틀라스가 단순히 태양계를 비행하는 물체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마치 지도나 일정을 따르듯 수학적 정밀도로 항해하고 있었다. 몇몇 이론가들은 이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가능성을 속삭였다. 이 물체는 성간 탐사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리나 기호가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진 성간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첫 단어를 해독했다. 혼란의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지금, 한 가지 진실은 여전히 외면할 수 없다. 세계의 아틀라스는 결코 단순한 암석이 아니었다. 비정상적인 빛을 발산한 것부터 반환한 신호까지, 희귀 물질부터 계산된 궤도 변경까지, 이 수수께끼의 모든 조각은 불편한 단 하나의 결론으로 향한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은하 탄생의 순간을 들여다보기 위해 제작된 제임스 웹 망원경은 오히려 되돌아보도록 설계된 무언가를 포착했을지도 모른다. 고대적이고 의도적이며 지켜보고 있는 무언가를. 먼 항성계의 안전지대가 아닌 우리 천체 이웃의 문턱에서 말이다. 그럼에도 침묵이 지배한다. 기관들은 입을 열기를 거부한다.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는다. 세상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빛을 보았다. 우리는 그 궤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성적인 마음조차 공포에 떨게 하는 질문을 던진다. 다음은 무엇일까? 3 아틀라스는 단순히 지나가며 우리 작은 세계를 기록한 뒤 여정을 계속한 것일까? 아니면 수많은 것들 중 첫 번째에 불과한 것일까? 더 위대한 무엇인가? 신호를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탐사선. 결국 3 아틀라스가 기계였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왔고, 보고, 반응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차갑고 끝없는 어둠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먼저 깜빡인 푸른 행성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을지 모른다. 우주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우리는 중심이 아니라 관찰받는 존재임을.